안녕하세요. 자, 보건복지부 법규, 보건의료관계법규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법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법 요 4개, 공통적인 법 아시죠?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요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방역직은 2개가 더 들어가죠.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 예방법, 보건직은 국민건강증진법 약사법 들어갑니다. 모두 25개 문항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25개 문항 중에서 모든 법이 다 골고루 나온다? 아니다. 골고루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이 나오냐면 당연히 의료법 많이 나옵니다. 자, 의료법 보통 몇 개 나오냐면 한 6개, 적게는 아주 작게는 6개, 7개, 예전에 8개까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감염병. 특히 방역직 같은 경우는 감염병 예방병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보건복지부도 역시 보건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이제 보통 5개 이상은 나옵니다. 5개 이상은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개에서 4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는 거고, 여기 후천성 면역결핍증 굉장히 법이 작아요. 작아서 그런지 한 많이 나왔자 3개 정도 나옵니다. 2개에서 3개 정도. 결핵 예방법도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이쪽에서도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직이 하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워낙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밀고 있는 게 국민건강증진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 4개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약사법은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4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료법하고 감염병 예방법은 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모든 법이 3개로 이루어지는 건 아실 거예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근데 그 보건복지부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법의 내용도 많이 나올 뿐이 아니라 령, 규칙의 문제가 제법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7급도 있고 9급도 있는데 7급이면 령하고 규칙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9급 같은 경우는 골고루. 물론 당연히 법이 좀 많이 나오고 나머지 령이랑 규칙도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 문제를 국시원에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국시원에서 낸다는 거는 결국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조금씩 뽑아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교수님들이 문제를 뽑아서 낼 때 어떤 단골 문제만 보내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것저것 구석구석 다 문제를 골고루 다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문제화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문제만 하는 것보다는 법 전체를 다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은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법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영이나 규칙은 다 못 읽고요. 거기에 중요한 법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을 박스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결국 제가 나눠드린 것만 공부한 것보다 그보다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인터넷에 법제처라는 데가 있어요. 법제처. 핸드폰에 법제처 앱을 하나 깔아두세요. 그러고 나서 수시로 그 법을, 나 법 내용을 모르겠는데,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그런 에티켓은 하나 좀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앱을 깔고 수시로 확인해 봐야 되겠다. 특히 령이나 규칙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눠드린 거 보시면, 이제 한 번에 제가 올려드린 게 사지선다형 문제가 있고요. 사지선다. 또 하나가 오지선다가 있을 거예요. 자, 보건복지부 오지선다인 건 아시죠? 근데 제가 사지선다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처음부터까지 다 골고루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론을 할 때는 뭐 아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문제로 만들면 또 헷갈리거든요. 이거 어디서 봤더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문제로 만드느라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 느끼실 겁니다. 특히 의료법 같은 경우는 거의 90문제가 넘거든요. 이거를 오지로 만들면 여러분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어차피 오지를 보시면 그 중에 하나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서 차라리 사지를 만들어서 속도를 좀 높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지선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드리는 또 쪽지 시험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오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쪽지 시험은 어떻게, 쪽지 시험 이렇게 따로 나눠드린 거는 오늘 저녁 때 가서 밤새 풀으셔야 돼. 풀고 다음날 내일 오시면 제가 내일 답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지선다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그래서 50분 수업하고 나서 이거 끝날 때쯤 끝에 한 7분, 8분 남겨두고 그동안 배웠던 거를 사진을 통해서 한번 딱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또 앞에 이론 배우고 끝날 때 한 5분 내지 8분 정도 남겨두고 또 문제 풀고. 예, 그래서 속도전에 좀 할 거다. 그러니까 속도전을 높이려니까 사지선다로 만들 수밖에 없고 집에 가서 푸실 거는 오지선다로 해서 정식대로. 이때는 또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전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답을 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 오지선다로 나눠드린 거는 내일 제가 정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답만 올려주세요 이런 분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답은 제가 못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이론을 공부를 하면 답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답만 따로 올려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론을 좀 공부하라는 뜻에서 답만 올려드리진 않으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기본 계획서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는데 모든 법에는 항상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합계획, 기본계획 이렇게 해서 이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 모든 법에는 계획서가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 기본 계획서는 기본이니까 누가 짜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짭니다. 그래서 장관이 기본 계획을 짜요. 몇 년에 한 번씩 짜냐면 대부분 5년에 한 번씩 짭니다. 5년마다. 자, 그리고 요걸 그 밑으로 내립니다. 그 밑이 누구냐면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요 기본 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도의 실행 계획을 짜는 거죠. 실행 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짜냐면 1년에 한 번씩 짭니다. 그리고 이걸 또 밑으로 내려요. 그 밑이 누구냐면 시군 구청장이에요. 그럼 시군 구청장이 요 기본계획서, 이 실행계획서를 기본으로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의 실행계획을 또 짭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다시 매년 1년마다 짭니다. 결국 요 계획서대로 실행하는 사람 누구야?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장관은 기본계획을 내리고 그리고 결국 위에서 밑에 뜻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의 하달식의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갖고 기본계획을 짜느냐. 이전에 실태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실태조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실태조사하면은 이건 분명히 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구나. 몇 년에 한 번씩 하겠어요? 5년에 한 번씩 하지 뭐. 5년에 한 번씩 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짠다라고 보시면 돼서 항상 모든 법에는 이런 기본계획서가 있고 상위 하단식의 기본계획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태조사 이런 것들도 같이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할 때 또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분명히 법에는 장관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령이나 규칙으로 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대부분 질병관리본부장 이래서 이름이 좀 바뀌어요. 그럼 이제 헷갈려요. 보기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답은 쓸 수 있어. 보기는 두 개 다 나오는 거예요. 1번 보건복지부 장관, 3번 질병관리본부장. 그럼 도대체 이걸 누가 하는 거냐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셔야 돼. 왜냐면 문제를 잠깐 보시면 그 신청서를 누구에게 제시해야 되느냐, 또 누구에게 신청하느냐 이렇게 나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령이나 규칙을 물어보는구나라고 본인이 느끼셔야 돼. 그래서 답을 질병관리본부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좀 나옵니다. 이런 거는 누가 신고를 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법에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보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그럼 이제 영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보고하느냐라고 하면 법 얘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노리는 분이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법에 관련된 건지 영에 관련된 건지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법에 관련된 걸 대강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조금 관리를 벅차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저 의료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법을 법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법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법은 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 성격이 꼼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좀 신경을 쓰시고, 왜냐면 그 말 갖고 장난하는 세계가 이 세계거든요. 그래서 법은 법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의료법 들어가기 전에 대강 의료법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만 슬쩍 설명드리고 줄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의료법에서 나와 있는 거는 당연히 의료인 얘기가 나와요. 자, 의료인 하면 누구세요? 여러분 아는 대로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 입만 옹얼옹얼거리는 게 아니라 말로 얘기하셔야 서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의료인 5명 누구세요? 예, 의사, 또 치과 의사, 또 한의사, 또 누구세요? 예, 조산사, 간호사 모두 5명입니다. 이분들 모두 다 면허예요, 자격이에요. 자, 복목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 일 각기 다를 겁니다. 그 하는 일을 당연히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의료기관도 나옵니다. 자, 의료기관 하면은 우리 크게 3가지로 나뉘죠. 하나가 의원급 의료기관, 또 하나가 조산원, 그 다음이 병원급 의료기관. 그래서 크게 3개로 나뉘어요. 자, 의원급 의료기관 하면 뭐예요? 그렇지. 의원, 치과의원, 그 다음에 한의원 있습니다. 외래 환자예요? 입원 환자예요? 외래 환자. 외래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을 의원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조산원은 뭐 조산원이 세우는, 그러니까 조산사가 세운 의료기관을 조산원이라고 하는 거겠지. 자, 병원급에는 역시 있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자, 이것만 딸랑 있는 거 아니에요. 요양병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까지. 아, 종합병원이 병원에 들어가네. 그쵸. 종합병원이 병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서 요양병원은 다시 2개를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건 아실 거예요. 하나가 정신병원, 그 다음에 의료재활시설이요. 의료재활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병원 하면은 외래 환자예요? 입원 환자예요? 그쵸. 입원 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세워진 의료기관을 병원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요 병원이요. 병원은 몇 병상 이상? 그렇지. 30병상 이상을 우리 병원이라고 합니다. 30병상. 그런데 이 중에서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되는 거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치과병원.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치과병원은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병원은요? 병원. 자, 그리고 종합병원. 자,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입니다. 그러나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그리고 300병상을 초과했을 때,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자,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하일 때는 필수 진료 과목이 7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필수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비해서 300병상을 초과했으니까 301기부터지 300병상을 초과했다면 필수 진료 과목 9개. 그럼 2개가 차이 나죠? 2개가 뭐죠? 예, 치과, 또 하나 정신건강의학과. 당연히 시험 문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 다 나왔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지금 알려드릴게요. 내가 의원급을 개설할 거야. 그리고 여긴 조산원도 들어갑니다. 의원급하고 조산원을 개설할 거야. 그리고 내가 병원급을 개설할 거야. 병원급 개설할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뭐를 하면 되냐면 여기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병원급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하고 허가가 다르다는 거는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갖고 이제 이것도 뭐예요 이러지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레벨은 이 정도는 알고 있는 레벨이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전할 거야. 이사 가고 싶어. 이사 갈 때도 똑같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그리고 시도지사의 허가. 그러다가 내가 이제 그만두고 싶어. 폐업을 할 겁니다. 자, 폐업을 할 거예요. 폐업하면 둘 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자,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기록, 뭐 진료기록부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보건소장에 그
관할 구역의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돼. 그러니까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를 이관해야 돼요. 진료기록부를. 자, 그런데 내가 진료기록부를 내가 그냥 한번 기념으로 갖고 싶어. 나 어차피 그만둔 거니까.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물론 보건소장에게 내가 갖고 있겠다라는 어떤 신청서를 내야 되겠지. 그럼 이제 본인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제 의사인데 조금 의원을 갖고 있어. 근데 외국 학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외국에 갔다 오느라고 한 2달, 석 달 내가 쉬어. 그러면 병원문을 닫고 가면 아깝잖아. 돈인데 다. 문을 열면. 이랬을 때 혹시 내 후배 보고 야, 너 우리 병원에 가서 잠깐만 알바를 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고 갈까요? 이것도 신고할까요? 예, 이것도 신고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거 또는 폐업하는 거, 예, 폐업하는 거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또는 다른 사람한테 맡길 때 다른 의사한테 맡길 때 모두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의료기관은 시군구청장 아니면 시도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여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되게 큰 병원이겠지? 그게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급 종합병원이 있고 또 하나가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이에요. 자, 상급 종합병원은 자, 중증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야.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아까 필수 진료 과목이 7개, 9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필수 진료 과목이 20개나 됩니다. 20개. 그 다음에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 지정하는 거고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병원이 있는 거고 둘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냥 말로만 너 지정해 줄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겠죠. 뭔가를 하겠죠. 그게 의료기관 인증이에요. 인증제도. 의료기관 인증을 통해서 여기서 인증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상급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증제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나요? 당연히 나왔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훑어드렸고, 자, 여기까지 줄쳐 볼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목적. 자, 목적은 의료법 목적은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보긴 할게요. 자,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 그렇구나. 자, 의료인 5명 나옵니다.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라고 얘기했고 5명 얘기를 했고요. 요분들이 하는 일 동그라미 2번 밑에 1번이 있을 거예요. 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그리고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만 들어가면 되네.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자, 조산사는 조산, 인부, 해산부, 산욕부. 지금 어떤 순서인지는 아시죠? 아기가 졌고, 아기 낳고, 그 다음에 아기 난 후 산욕부,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간호사입니다.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는 요거 업무가 좀 바뀐 지 조금 한 3년?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의료인 중에 문제가 난다면 요 간호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간호는 환자의 간호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그래서 요게 우리 간호에서 보면은 간호사정, 간호과정을 적용한다는데 간호과정 얘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관찰하고 자료 수집하고 이런 거.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아직 있습니다. 간호 요구자에 대해서 교육해주고 상담해주고 등등등 이런 게 있고요.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있습니다. 대통령 하니까 그거 아시죠? 법이 있고 명이 있고 규칙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명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비해서 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을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령이라고 편해. 그래서 항상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령을 찾아보시면 돼.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규칙을 찾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있으니까 그 밑에 시행령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보건활동,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은 다음과 같다. 자, 1번이에요.
농특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누구신지는 아실 거예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1차 보건의료. 그러니까 공중보건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1차 보건의료에서 예전에 보건진료원, 지금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행하는 보건활동. 이분들은 모두 간호사로 되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예, 거기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모자 전문가가 행하는 모자 보건활동. 예, 하고 있고. 요게 우리 보건소 가시면 예방접종실 아시죠? 그리고 옆에 임산부 배려방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 모두 간호사거든요. 요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핵 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우리 보건소에 가시면 결핵실 있는 것도 아실 거고 거기 안에 있는 분도 간호사입니다. 요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인의 업무 시험 문제 좀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간호사가 좀 많이 나올 확률이 있겠다. 가장 많고 이번에 개정된 지 얼마 안